정경심의 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이 내일 모레 새벽에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23일 이제 영장 심사가 되면 24일 날 새벽에 2, 3시 정도의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이 정경심에 대한 영장 전담 판사는 송경호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명재건이가 할 확률이 50%라 했는데 아마 명재건이가 다시 또 기각시키는 부분은 크게 부담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내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무작위로 배정했다 하는데 정말 그럴지 의문입니다. 자, 정경심은 지금 뇌종양 뇌경색에 CT, MRI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의학진을 데리고 정밀 분석한 결과 구속과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은 어제도 정경심이 병원에 있다 하는데 조국은 지팡이를 들고 스틱을 들고 3일째 이 우면산에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조국은 사람이면 학교를 가서 미안해서라도 학교 연구실을 지켜야 되거나 월급도 받잖아요. 이틀 근무하고 남은 15일간의 근무 월급을 엊그제 받았다고 합니다. 400 몇십만 원 받았대요. 한 달에 한 800, 한 6, 70만 원 되니까 400, 한 30만 원쯤 받았겠죠. 자, 월급을 받았으면 교수가 수업을 안 하더라도 학교를 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 또 사람이라면 정경심이가 진짜로 뇌종양으로 아파서 누웠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산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지팡이 짚고 등산모 쓰고 가니 사람들이 다 등산 가구나 느낄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자, 조국의 저런 기이한 행동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조국의 동생 조건도 지금 구속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인데 명재건 판사가 건강 사유를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내일 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의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2달 이상 진행된 수사에 대한 성적표라고 몰아가고 있고, 내일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해석되면서 이제 조국을 향한 마지막 조국 구속을 향한 검찰 수사가 무력화되고, 그리고 정경심 수사도 힘이 빠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정권이 주도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그리고 윤석열 퇴출 등의 힘이 실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앵그리블루, 어떤 사람은 제가 시청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제 집회에 오라고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뭘 강요를 평생을 했습니까? 회비를 내랍니까? 무슨 일부러 구독을 해달랍니까? 좋아요를 눌러달랍니까? 한 번도 강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내일 오후 23일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정경심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평가이고, 또 조국 구속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가 바로메타이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법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여권이 10월 29일 날 통과시킨다고 하지만은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즉 동시에라도 안 하면 잘 안 될 거라 봅니다. 11월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건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률 100%에 가깝고 한국당이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싸워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경심 구속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정경심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요, 그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홍콩식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을 벌이는 방법 외에는 배격이 무효하다. 그래서 내일은 앵그리블루 6차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정경심의 영장에는 혐의만 11개. 그런데 그 중에서 범죄 수익 은닉이 지금 여태까지 별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범죄 수입 은닉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얻은 이득을 숨겨놨다라고 해석되어야 될 건데요. 사모펀드에서 정 교수가 자기만 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 등을 사서 이득을 보고 그런 이득 본 부분들을 감추어 놨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범동이 영장이 어지간하면 정경심이 부분이 언급돼야 되는데 공범으로서 조범동 영장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범동 부인이 주식을 많이 산 부분이 있는데 조범동 영장에서 이걸 빼놨다라는 것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감추어뒀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겠죠. 조범동이 공소장에는 코링코가 경영권을 이수한 WFM을 사채업자를 이용해서 15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특허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내용 등이 있는데 WFM이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정경심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익을 취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링코가 WFM을 인수하던 2017년 10월에는 WFM 주식 가격이 4,000원대였는데 2018년 2월에 최고가 7,500원을 찍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11월에는 3,000원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지금 4,000원 초로 반등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종의 계기가 생길 때마다 정경심이가 그걸 이용해서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 그런 내부 정보 이용입니다. 정경심이 죄 중에 또 특이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까지 별로 거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동양대학에서 지금 딸이 인턴 등을 한다면서 딸 스펙을 쌓는데 국비 사업을 이용했고 그리고 거기에 교수가 연구원으로 참가했는데 100만 원을 주고 제대로 봉사를 하지 않은 자기 딸을 연구 보조원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봉사했다 해놓고는 실제로 제대로 일하지 않은 딸에게 교수보다도 많은 16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줬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원래 정경심이 딸이 봉사했다라는 그 동양대 프로젝트는 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용역이고 경북교육청을 통해 1,200만 원을 받았고 영어 영재교육센터장이던 정경심이 그 프로젝트를 맡았고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은 이 연구를 위해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연구원과 2명의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고 연구 책임자를 자신으로 두고 공동연구원으로 동양대 외국인 교수 2명을 기재했고 그리고 연구 보조원이 누구인지는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보조원 2명이 한 명은 동양대 학생이고 한 명은 조민이었다고 합니다. 자, 사업 공모 신청에서 연구 책임자인 자기는 250, 그리고 공동연구원인 외국인 교수 2명은 100만 원씩, 또 연구보조원 1명은 월 10만 원씩 8개월간 8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 사업 정산을 했을 때는 조사 연구비 명목으로 잡혀있던 예산을 연구원 2명에게 80만 원씩 지급하고 여기에 인건비를 또 80만 원씩 지급해서 연구보조원이 2명이 16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교수 2명 100만 원씩보다 연구보조원이 160만 원씩으로 더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누가 받아갔는지를 경북교육청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조민이 받아갔을 가능성이 있고 연구보조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민 외에 1명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보조원 명목의 2명을 다 조민이 받아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경심이 혐의 중에 4개는 조국을 겨냥하고 있어서, 자, 조국이 지금 정경심이 구속되면 곧바로 이번 주 토요일 정도부터 소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관련된 분은 허위 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서울법대 인턴 발행한 거요. 정거은 님이 위조 교사와 관련해서 김경록이 한투 정권 직원이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한 것, 또 후보자 청문회 시절에 블라인드 조항, 즉 어디에 투자했는지 투자자는 모른다라는 부분을 지금 고치게 해서 자택에서 자기가 직접 고친 것을 이렇게 수령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국이 관계됐고, 여기에 검찰의 히든 카드는 어제도 말을 했듯이 WFM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급속하게 그 관련 버스 회사들 200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죠. 10억 받던 회사가요. 그 부분하고 다른 하나는 웰스 CNT에 한 40억에 가까운 사업을 수주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국에게 직권남용이나 삼자 뇌물 이런 형태로 지금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조국 소환도 미룰 건데요. 검찰은 현 상황에서는 영장 재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은 포트라인을 피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7번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포트라인을 피했지만은 법원 포트라인은 피할 수가 없을 거다. 왜?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무슨 누구든지 다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요. 그래서 정경심이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느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주식을 살 수 없을 때 정경심은 WFM 주식을 6억을 사들여 가지고, 자, 그 주식이 한때 7천원까지 갔고 3천원에서 또 2018년 민정수석 시절에 차명으로 매입을 해서 WFM 주식을 동생 집에 숨겨뒀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도 다 썼던 법원 포트라인이 지금 정경심의 출석을 앞두고 영장 실질 심사 일정 비공개 및 포트라인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짓거리를 지금 법원이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정경심 때부터 포트라인 폐지를 하고 이런 과정을 비공개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법원이
국민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은 뭐가 그리 크게 물렸길래 이렇게 꼼짝 못하느냐. 아마 이 포토라인도 폐지한다 하면 내일 정경심의 영장도 기각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